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전설적인 여군이 강서연과 일진들이 많은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생에게 우유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학생들을 전부 집합시켜 군대식으로 참교육을 시켜서 인간으로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내려앉은 3월의 어느 날 인천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강화고등학교의 3학년 8반 교실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쌀쌀한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교실은 욕설과 고성 그리고 희미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이곳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유일한 규칙인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왕국의 정점에는 강민혁이 군림하고 있었다. 인천 일대 조직폭력배의 아들이라는 후광과 타고난 싸움 실력 그리고 잔인함으로 무장한 그는 3학년 8반 안이 강하고 전체의 암묵적인 왕이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2명의 그림자가 따랐다. 하나는 서준호로 강민혁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그의 폭력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대장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최도윤으로 교내 익명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강민혁에게 불리한 소문은 가차없이 짓밟은 책사 역할을 했다. 이들의 주된 먹잇감은 이마늘이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이마늘은 이들의 온갖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 지옥 같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뿐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민혁 일당의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야, 이마늘 어제 시킨 빵은 사왔냐? 강민혁의 나른한 목소리에 교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마늘에게로 향했다. 이마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빵 봉지를 꺼내 강민혁에게 건넸다. 이거 어제 말한 빵이야. 강민혁은 빵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가 이런 싸구려 빵 사오랬냐? 얘야, 박건우. 얘한테 빵은 어떻게 사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줘. 서준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마늘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이마늘의 멱살을 움켜쥐려는 순간 교실 앞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다들 자리에 앉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짧게 자른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등장에 교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부터 너희 담임을 맡게 된 강서연이다. 그녀의 자기소개에 교실 안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자쌤이네. 몸매는 죽이는데. 강민혁 일당의 입에서 나온 저질스러운 농담에도 강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혁, 서준호, 최도윤, 그리고 임하늘. 내 이름은 강서연이다. 똑똑히 기억해둬. 앞으로 너희의 모든 행동은 내 이름 아래 기록될 테니. 강서연은 부임 전 3학년 8반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그들의 가정 환경, 교우 관계, 심지어는 SNS 활동까지. 그녀는 이미 이 교실의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례 시간이 끝나자마자 강민혁은 보란듯이 바나나 껍질을 강서연의 발 앞에 던졌다. 아, 실수. 능글맞은 강민혁의 사과에도 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바나나 껍질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칠판에 강민혁, 교환경미 1호점이라고 적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규칙을 어겼으니 벌점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 이 교실에서는 단 하나의 규칙만 존재한다. 바로 명예다. 명예롭지 못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명예. 웃기고 있네?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아. 강민혁이 비웃으며 말했다. 신경 쓰게 만들어야지.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니까?
강서연의 차가운 대답에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서연의 눈에서 자신과 동질의, 아니 그 이상의 강렬함을 보았다. 그날 이후 3학년 8반에서는 강서연과 강민혁 일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었다. 강민혁 일당은 더욱 노골적으로 강서연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녀의 질문에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차에 흠집을 내는 유치한 테러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들의 모든 행동을 명예롭지 못한 행동으로 기록하며 점수를 깎아 나갔다. 그녀의 이런 반응에 강민혁 일당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들은 강서연이 그저 말로만 위협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사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다. 점심시간, 강민혁 일당은 강서연을 골탕 먹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최도윤이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3학년 8반 담임. 오늘 제대로 참교육당하는 날이라는 글을 올려 분위기를 조성했고, 서준호는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우유를 들고 교실 문 뒤에 숨었다.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강서연이 문을 여는 순간 서준호가 그녀의 머리 위로 차가운 우유를 쏟아부었다. 교실은 순식간에 우유 바다가 되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며 환호했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검은색 정장을 적셨다. 굴욕적인 상황. 하지만 강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에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학생들은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를 읽었다. 고맙다. 덕분에 명분이 확실해졌으니. 강서연은 나지막이 을조리고는 교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학생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교무실로 돌아온 강서연은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생 주임을 호출했다. 그녀는 방금 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저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학생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처벌이 아닌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해병대 수색대 전역증과 무공훈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해병대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을 개조할 생각입니다. 3학년 8반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상벌점 제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만약 학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들고 교육청과 언론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교장과 교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교장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강서연은 3학년 8반 학부모 총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우유 테러 영상과 그동안 수집해온 학생들의 비행 증거 자료들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었다. 자식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괴물의 부모입니다. 당신들이 무관심과 방임으로 괴물을 키워내는 동안 당신들의 자녀는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서연의 직설적인 말에 학부모들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학부모님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강서연은 해병대식 극기 훈련 교육 프로그램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술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자녀는 오늘부로 퇴학 조치될 것입니다. 강서연의 단호한 선언에 학부모들은 술렁였다.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항의했지만 강서연은 그의 아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하며 그를 압박했다. 결국 강 사장을 비롯한 모든 학부모는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3학년 8반은 재교육 구역으로 선포되었고
강서연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던 제빛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등이었다. 다음 날 아침 3학년 8반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교실 안에는 책상도 의자도 그 어떤 가구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교실 중앙에는 군용 더플백 30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학생들 앞에 해병대 전투복 차림의 강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해병대 교관들이 사용하는 빨간 모자가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학생이 아니다. 훈련병이다. 5분 준다. 저기 있는 더플백에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 중앙에 집합, 완전 군장 대기한다. 실시. 강서연의 불호령에 학생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에 누구 하나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진짜 군인이야. 그 순간 강서연이 번개처럼 강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불만 있나, 훈련병. 이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강민혁이 버럭하며 강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서연은 해병대 실전 격투술 무적도로 강민혁을 단숨에 제압해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나뒹구는 강민혁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강서연은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날부터 3학년 8반 학생들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아침 6시 기상, 구보,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강도 훈련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강화도의 갯벌을 포복으로 기어다니고 무거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안가를 달렸으며 산 정상까지 통나무를 운반하는 로그 PT 훈련을 받았다. 강서연은 악마 교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불평하는 학생에게는 가차없이 얼차려를 주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있는 전우를 믿어. 훈련이 계속될수록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평소 힘자랑을 하던 서준호는 통나무 훈련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팀 전체에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혹독한 벌칙을 받아야 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힘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훈련 3일째,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강서연은 학생들에게 야간 비상훈련을 명령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학생들은 추위와 피로, 배고픔에 시달리며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훈련 도중 이마늘이 탈진하여 쓰러졌다. 모두가 지쳐서 그를 외면하려 할 때 강민혁이 말없이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야, 임하늘 정신 차려. 여기서 포기하면 다 죽어. 강민혁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최도윤은 이 장면을 보며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젖은 몸을 서로의 체온으로 녹이며 눈물로 밤을 새웠다. 더 이상 그들은 강민혁도 임하늘도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고통을 공유하는 3학년 8반이었다. 강서연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파괴의 시간이 끝나고 창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옥주가 끝나고 학생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반항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인함과 동료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서연은 학생들을 이끌고 강화도 앞바다 해병대 훈련장으로 향했다. 지금부터 상륙 돌격 훈련을 실시한다. 목표는 저기 보이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너희는 한 팀이다. 한 명이라도 나태하면 실패다.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무거운 보트와 보급품을 운반하며 갯벌을 가로질러 목표 고지를 향해 나아갔다. 초반에는 서로를 탓하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였지만
강서연의 불호령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적은 옆에 있는 전우가 아니다. 너희 마음속의 나약함이다. 강서연은 늘 뒤에서 관찰만 하던 최도윤에게 지휘를 맡겼다. 최도윤 훈련병,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고 문제점을 보고해라. 의 최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놀랍도록 정확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 부재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 힘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가 비효율적입니다. 보급품을 먼저 옮겨 중간 거점을 확보한 뒤 보트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도윤의 전략에 강민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최도윤 말대로 한다. 지금부터 내가 선두에 서서 길을 트겠다. 서준호는 뒤에서 보급품을 책임져라.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강민혁의 지휘 아래 3학년 8반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갯벌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두 팀 모두 거의 동시에 목표 고지를 점령했다. 갯벌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옥을 함께 건너온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진한 동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나고 3학년 8반 학생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던 공간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3학년 8반에게 첫 번째 실전이 다가왔다. 인근 공업고등학교의 불량서클 학생들이 강화고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수업을 마치고 이마늘과 같은 분대원들은 1학년 후배가 공고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마늘은 망설이지 않고 서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준호야, 1학년 애들이 공고 놈들한테 잡혔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서준호는 강서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의 힘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서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았어. 우리가 해결한다. 애들 모아. 3학년 8반 학생들은 순식간에 현장으로 집결했다. 그들은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구출과 경고였다. 최도윤이 주변 지형을 설명하며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고 강민혁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저놈들과 싸우지 않는다. 오직 기세로 제압한다. 전원 대형을 갖춰라. 3학년 8반 학생 30명은 해병대에서 배운 대로 완벽한 대형을 갖춘 채 공고 학생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과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강민혁의 신호에 맞춰 3학년 8반 학생들이 일제히 발을 내딛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다. 그 기세에 눌린 공고 학생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다시는 우리 학교 학생들 건드리지 마라. 다음에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다. 강민혁의 나지막한 경고에 공고 학생들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3학년 8반 학생들은 단 한 대의 주먹도 휘두르지 않고 하나된 힘과 명예로 승리했다. 그들은 겁에 질린 후배를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광경을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던 강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진짜 사나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명예의 무게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것이다. 3학년 8반이 공고 불량 서클을 기세만으로 제압한 사건은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강하고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소문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최도윤이 은밀하게 관리하는 교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늘 사고만 치던 3학년 8반이 그것도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공고 깡패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신화에 가까웠다. 그러나 목격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겁에 질려있던 1학년 후배들, 그리고 멀리서 남아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소문은 점차 굳어졌다. 3학년 8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쉬는 시간이면 다른 반 학생들이 복도에서 3학년 8반 교실을 힐끔거렸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그들의 자리가 암묵적인 성역처럼 여겨졌다. 가장 큰 변화는 3학년 8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옥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강서연은 명예 점수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아침 등교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수업 태도, 청소 상태, 심지어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점수화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벌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규칙을 따랐다. 교실은 군대 내무반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각자의 사물함은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바닥에는 작은 휴지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는 누구 하나 조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학생들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배움에 임하는 훈련병들이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폭력으로 반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가장 먼저 등교해 교실 창문을 열고 가장 늦게 남아 청소 상태를 점검했다. 그의 말수는 줄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리더의 위엄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했다. 서준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뛰는 1학년들을 보면 으르렁거리기보다 낮은 목소리로 복도에서는 뛰는 거 아니다. 후배님. 이라고 타일렀고 최도윤은 익명 커뮤니티에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글 대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임하늘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는 서준호 옆에 앉아 조용히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30년 가까이 학생 주임 자리를 지켜온 나동철 선생은 강서연의 교육 방식을 사사건건 못마땅해 했다. 그는 사랑의 매를 신봉하는 구시대적 교육관의 소유자였고 학생들을 군대식으로 다루는 강서연의 방식이 비인간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강 선생의 방식은 교육이 아니라 조련이야. 저 아이들은 감정이 있는 학생들이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로봇이 아니라고 교무실에서 나동철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나 선생님, 조련이라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욕설 대신 존댓말을 쓰고 주먹 대신 대화를 선택하며 절망 대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련의 결과라면 저는 기꺼이 조련사가 되겠습니다. 강서연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나동철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두고 봐에 당신의 그 오만한 방식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테니. 저 아이들은 억눌려 있을 뿐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나동철의 저주 섞인 예언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3학년 8반에게 망신을 당한 공고 불량 서클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리더는 인천 북부 일대에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송강욱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명성에 큰 흠집이 갔다고 생각했고 3학년 8반을, 특히 강민혁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의 위협으로 시작되었다. 최도윤이 관리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강화고 3학년 8반, 곧 피바람이 불 것이다와 같은 협박성 글이 올라왔고 강민혁과 서준호의 SNS 계정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 개새끼들, 키보드만 잡으면 천하무적이지. 서준호가 스마트폰을 당장이라도 부숴버릴 듯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강민혁은 의외로 침착했다. 무시해. 상대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민혁아, 저놈들 말로만 끝낼 놈들이 아닌 것 같아 최도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정보망에 따르면 송강욱은 다른 학교 불량 서클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 수가 좋기 100명은 넘어 보였다. 며칠 후 그들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하교하던 이마늘의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부딪혔다. 공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다. 그는 이마늘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라, 강화고 새끼야. 이마늘은 아무 말 없이 상대를 쳐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과해. 이마늘의 단호한 말에 공고 학생은 잠시 당황했다. 뭐야 이 새끼가? 그가 주먹을 지켜드는 순간 뒤에서 묵직한 손이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서준호였다. 어디서 함부로 손을 올려? 서준호의 등장에 공고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뒤로는 강민혁을 비롯한 3학년 8반 학생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곳은 강화도 신도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분식집 앞이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민혁은 이 상황이 송강욱이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여기서 주먹다짐이라도 벌어지면 폭력 서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강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힘에서 나온다. 강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공고 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동료에게 전해. 이런 유치한 장난은 그만두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명예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강민혁은 겁에 질린 공고 학생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뒤돌아섰다. 가자. 3학년 8반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같았다. 구경하던 학생들은 그들의 절제된 모습에 압도당해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밤 3학년 8반 교실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야. 저놈들 분명 더 큰 싸움을 걸어올 거야. 최도윤이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다. 송강욱이라는 놈,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마 다음번에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팔 거야.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막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는 없었다.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지.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우리는 더 이상 깡패가 아니니까. 우리는 3학년 8반 강서연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그의 말에 모든 학생들의 눈빛이 결의로 타올랐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강화도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전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송강욱의 복수는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3학년 8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함정을 파고 있었다. 최도윤의 정보망이 쉴 새 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송강욱이 인근의 다른 학교 불량 서클은 물론 나이가 더 많은 동네 양아치들까지 규합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3학년 8반을 집단 폭행 및 갈취의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계획은 교묘했다. 송강욱 측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도한 뒤 미리 준비한 피해자들이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고 최도윤이 그랬던 것처럼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조작된 영상과 증언을 퍼뜨려 여론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강화도 외곽에 있는 폐공장을 결전의 장소로 정하고 3학년 8반을 그곳으로 유인할 덫을 놓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당하는 거야. 최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휘둘렀던 칼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야 하나? 서준호가 주먹을 꽉 쥐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상대는 숫자만 해도 거의 3배에 달했고 그 중에는 성인들도 섞여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보고해. 강서연의 나지막한 말에 최도윤이 앞으로 나서 현재까지 파악된 모든 상황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이 끝나자 강서연은 강민혁에게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강민혁?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이지? 저들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춤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싸움의 규칙을 정할 겁니다. 강민혁의 대답에 강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다. 너희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하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이 아니라 정보와 지형이다. 너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곳, 너희의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라. 나머지는 너희에게 맡긴다. 강서연은 그 말만 남기고 교실을 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믿었다. 자신이 심어준 강철의 의지가 시련의 함정보다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3학년 8반의 작전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최도윤은 폐공장의 위성사진과 내부 구조도를 구해왔다. 그는 밤새도록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최적의 전략을 구상했다. 강민혁과 서준호는 최도윤의 전략을 바탕으로 각 분대별 임무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잘 훈련된 조직이었다. 결전의 날, 송강욱은 폐공장 주변에 7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매복시켰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의 도발에 넘어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3학년 8반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새끼들 쫄아서 꽁무니 뺀 거 아니야? 송강욱의 부하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폐공장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뭐야? 당황한 그들의 머리 위로 폐공장 2층 창문들이 일제히 깨지며 수십 개의 연막탄이 던져졌다. 자욱한 연기가 공장 내부를 가득 채우자 사방에서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소음이 터져나왔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비명, 그리고 해병대 군가가 뒤섞인 소음은 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다. 이것은 최도윤이 설계한 심리전이었다. 3학년 8반은 애초에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강서연의 조언대로 지형을 이용했다. 폐공장의 전기 배선을 미리 차단하고 어둠과 소음, 연막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린 뒤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형에서 각계격파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어둠 속에서 3학년 8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야간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에게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숨겨주는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들은 3인 1조로 움직이며 흩어져 있는 적들을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서준호는 선두에서 거대한 방패처럼 동료들을 보호하며 길을 열었고 임하늘을 비롯한 몸집이 작은 학생들은 좁은 통로와 환풍구를 이용해 적의 배후를 교란했다. 이 개새끼들. 불 켜. 당장 불 켜. 송강욱이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괴음에 묻혀버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부하들을 보며 처음으로 패배를 직감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찾았냐? 강민혁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송강욱의 앞을 막아섰다. 강민혁. 송강욱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강민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강민혁은 강서연에게 배운 무적도의 방어 자세로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빈틈을 노려 그의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다. 커. 단 한 방의 공격에 송강욱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은 쓰러진 송강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주먹을 함부로 쓰지 않아.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작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3학년 8반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최소한의 폭력으로 70여 명의 적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제압한 학생들을 묶어놓고 경찰에 청소년 집단 폭행 현장이라며 익명으로 신고한 뒤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강화고는 발칵 뒤집혔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배후에 3학년 8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동철 선생은 네 그럴 줄 알았다 며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회의실, 강민혁, 서준호, 최도윤이 학생 대표로 참석했다. 나동철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웠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지? 수십 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너희들은 퇴학당해도 싸.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잠깐만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강서연은 송강욱 일당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3학년 8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증거 자료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도윤이 해킹에 가까운 능력으로 확보한 자료들이었다. 이것은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방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싸운 겁니다. 주먹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말입니다. 강서연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증거는 명백했다. 3학년 8반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오히려 더 큰 폭력 사태를 막은 영웅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동철은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강민혁의 어깨를 강서연이 톡 쳤다. 잘했다. 너희는 오늘 너희 자신과 싸워 이긴 거다. 그것은 그녀가 해준 최고의 칭찬이었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강서연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임을. 강철의 의지로 시련의 함정을 이겨낸 그들의 가슴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폐공잔 사건은 3학년 8반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 집단이 아니었다. 학교를 지키는 수호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략과 절제된 힘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나동철 선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도 강서연의 교육 방식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가장 큰 변화는 곧 다가올 강화고의 대표 축제 강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매년 축제 기간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외부 불량 학생들의 출입, 학생들 간의 시비, 음주 문제 등 축제 담당 교사들은 매년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준비위원회에서는 질서 유지가 가장 큰 안건으로 떠올랐다. 그때 회의에 참석한 3학년 8반 대표 강민혁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올해 축제 질서 유지는 저희 3학년 8반에게 맡겨주십시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몇몇 교사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교장은 강서연을 한번 쳐다본 뒤 강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3학년 8반은 축제 기동 타격대로 변신했다. 그들은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최도윤은 축제 전체 구역을 나눈 지도를 만들어 각 구역별 책임자와 순찰조를 배정했다.
서준호는 힘쓰는 일이 필요한 부스 설치를 돕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동지원팀의 팀장을 맡았다. 임하늘은 분실물센터와 미아보호소 운영을 담당하며 특유의 꼼꼼함과 차분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축제가 시작되자 3학년 8반의 증가가 드러났다. 페스터벨 시큐러티라고 쓰인 검은색 완장을 찬 그들은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질서를 유지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외부인을 발견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퇴장을 요청했고 시비가 붙으려는 학생들 사이를 파고들어 중지시켰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했다. 작년 축제 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징계를 받았던 강민혁이 올해는 술병을 숨겨 들어오려는 학생을 막아서며 말했다. 학생 축제는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곳이야. 술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마셔도 늦지 않아. 그의 진심 어린 충고에 학생은 멋쩍게 웃으며 술병을 건네고 돌아갔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올해 강화제는 역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축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축제를 즐겼고 교사들은 처음으로 축제 기간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3학년 8반은 이제 강화고의 자랑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축제의 마지막 날 밤, 대강당에서 폐막 공연이 열렸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지막 무대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제 강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 공연이 남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학생들입니다. 강화고의 새로운 심장, 3학년 8반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3학년 8반 학생 전원이 무대 위로 등장했다. 그들은 지옥훈련 때 입었던 활동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끝에 뭉툭한 고무가 달린 긴 봉이 들려 있었다. 강민혁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그들의 의장대 시범이 시작되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 있는 동작,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서로를 믿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고난도의 대형 변화.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 고통과 환희의 시간이 압축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공연의 클라이맥스, 학생들이 순식간에 인간 탑을 쌓아 올렸다. 가장 아래에서는 서준호를 비롯한 덩치 큰 학생들이 굳건하게 버텼고 그 위로 다른 학생들이 차례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꼭대기에 선 임하늘이 명예라고 쓰인 거대한 학교 깃발을 펼쳐들었다. 그 순간 강당을 가득 채운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존경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객석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아버지 강 사장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이 조폭인 자신과 다른 길을 가길 바라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강 사장은 무대 뒤로 찾아와 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늘 오만하고 거칠었던 평소 모습과 달리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가장 완고했던 적의 항복 선언이자 강서연이 받은 가장 값진 찬사였다. 축제가 끝나고 3학년 8반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함께 땀 흘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며 모두의 박수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강화고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30개의 강철 심장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이었다.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화제의 열기가 가라앉은 학교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축제의 영웅, 강화고의 수호자라는 벅찬 칭호도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한낱 추억에 불과했다.
축제 다음 주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는 3학년 8반 학생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성적표는 처참했다. 그들의 이름 옆에 찍힌 등급 숫자는 마치 그들의 과거를 요약하는 낙인처럼 선명했다. 국어, 수학, 영어, 대부분의 과목이 7, 8, 9등급을 맴돌았다. 반 전체 평균을 깎아 먹는 주범은 여전히 3학년 8반이었다. 축제 기간 내내 그들을 칭찬했던 몇몇 교사들조차 성적표를 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쟤들은 안 돼. 몸 쓰는 건 몰라도 머리는 텅 비었잖아. 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긴 한가. 복도를 지나가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학생들의 어깨는 다시 움츠러들었다. 지옥훈련도 폐공장의 혈투도 이겨냈던 강철 같던 의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준호는 난생 처음 보는 수학 공식들 앞에서 주먹만 한 머리를 쥐어뜯었고 강민혁은 굳은 표정으로 텅 빈 연습장만 노려볼 뿐이었다. 교실을 감싸던 뜨거운 열기는 싸늘한 절망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서연이 종례 시간에 교탁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3학년 8반 전원의 성적 분석표가 들려 있었다. 너희들의 성적표를 봤다. 예상대로군.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다. 비난이나 질책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성적표에서 가능성을 봤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강민혁. 너는 국어 영역 문학 파트에서 의외의 감수성을 보였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어휘력과 집중력이 부족해 점수를 잃고 있다. 서준호. 수학은 거의 재앙 수준이지만 과학탐구 영역의 암기 파트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다. 최도윤. 사회탐구 영역의 자료 분석 능력은 전교 최상위권이다. 다만 그 능력을 다른 과목에 응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강서연은 모든 학생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성적표에 숨겨진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분석이 아니었다. 각 개인의 잠재력을 꿰뚫어보는 지휘관의 브리핑이었다. 지금까지 너희는 육체를 단련하는 1단계 훈련을 마쳤다. 오늘부터 정신을 단련하는 2단계 훈련, 학업특수전에 돌입한다. 강서연은 교실 칠판의 기단계, 학업특수전 돌입이라고 큼지막하게 썼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병사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와 전략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너희는 3인 1조의 학습 전투조를 편성한다. 서로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해주는 거다. 목표는 단 하나, 전원 생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지독한 입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학생들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이 차지했던 자리에 새로운 전의가 샘솟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전쟁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3학년 8반 교실은 거대한 작전실로 변했다. 최도윤이 전체 작전 통제관을 맡았다. 그는 각자의 성적과 성향을 분석해 최적의 학습 전투조를 편성하고 시간대별, 과목별 학습 계획을 분 단위로 쪼개어 작전 계획표를 만들었다. 이마늘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숨겨진 학업 에이스였다. 그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는 3학년 8반의 수석교관이 되어 각 조를 순회하며 학습을 도왔다. 강민혁과 서준호, 그리고 또 다른 체육 특기생이 한 조가 되었다. 강민혁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팀원들의 학습 태만을 다잡았고 서준호는 이마늘이 알려준 마인드맵 암기법을 활용해 무식하게 영어 단어를 외워나갔다. 그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을 적의 암호명 해독이라 생각하며 임했다. 교실 뒤편에는 오늘의 적과목, 오늘의 전과라는 게시판이 생겼다. 그날 정복한 수학 문제집의 페이지 수, 외운 영어 단어의 개수, 풀어낸 모의고사 점수 등이 빽빽하게 기록되었다. 그들의 경쟁 상대는 옆반 학생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이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다른 반 학생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때도 3학년 8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잠을 깨워주고 모르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밤을 새웠다. 누군가 포기하려 하면 전우를 버리고 갈 셈이냐 라는 불호령이 날아왔다. 그들에게 공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야 할 공동의 미션이었다. 이들의 기이한 학업 특수전은 또다시 학교의 화제가 되었다. 특히 학생 주임 나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가소로운 놈들, 공부가 무슨 특수전 장난인 줄 아나? 기초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면 답이 나오나? 애들에게 인생 역전 꿈깨라고 해.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전국 고교생 대상 사회정책 제안대회 공고문이 붙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과 계열 경진 대회였다. 공고문을 본 나동철이 3학년 8반 교실을 지나가며 비아냥거리듯 한마디 던졌다. 너희들도 저런 거 한번 나가보지 그러냐? 주먹으로 사회정에 실현하는 법, 뭐 이런 거 제안하면 대상감일 텐데. 그의 조롱에 서준호의 얼굴이 울긋불긋해졌다. 하지만 강민혁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제지했다. 그리고 그는 공고문을 떼어 교실로 들어왔다. 강민혁은 교탁 앞에 서서 공고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왜 무시당하는지 알겠어? 힘만 있고 머리는 텅 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세상을 고민할 줄 아는 진짜 남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는 최도윤을 쳐다보았다. 최도윤, 작전 계획 수립해라.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최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정책 주제와 발표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이마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도울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다.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전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또 다른 전장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주먹이 아닌 펜으로, 고함이 아닌 논리로 싸워야 하는 지적 전쟁이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심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화도의 저녁 노을이 마치 그들의 출정식을 축복하는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국 고교생 사회정책 제안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예비 엘리트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성과 통찰력을 겨루는 가장 명예로운 지적 전쟁터였다. 참가자 명단에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이름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그 사이에 낀 강화고등학교라는 이름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대회 준비는 학업 특수전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서연은 어떠한 직접적인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밤늦게까지 교실을 지키며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볼 뿐이었다. 팀의 총괄 지휘는 최도윤이 맡았다. 그는 학교폭력 생존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의무화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고스란히 녹여낸 주제를 선정했다. 그것은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땀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제안이었다. 우리의 무기는 진정성이다. 다른 팀들이 통계와 논문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 최도윤의 전략은 명확했다. 임하늘은 팀의 심장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문장으로 풀어냈다. 그의 글은 모든 팀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민혁은 발표를 맡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수백 번씩 발표 연습을 하며 자신의 카리스마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으로 전환하는 법을 익혔다. 서준호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복잡한 통계 자료와 논문을 적의 기밀문서처럼 여기며 밤을 새워 그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요약했다. 대회 당일 서울의 한명문대학교에 도착한 3학년 8반 대표단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깔끔한 교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유창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는 다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저기 봐, 강화고래? 깡패들만 모인다는 그 학교 아니야? 주제로 학교 폭력을 들고 나왔다는데 자기들 이야기하는 건가? 가해자 입장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웃음과 멸시의 시선에 서준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강민혁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다. 증명하면 돼, 우리가 누군지. 예선 발표. 강민혁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책상 위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진솔한 서두에 소란스럽던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는 통계 자료와 함께 임하늘이 겪었던 실제 사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도윤이 설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들의 발표에는 다른 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실함과 뜨거운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결과는 예선 통과. 심사위원들은 이론적 깊이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나 문제에 대한 체험적 접근 방식과 해결 의지가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을 남겼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다른 학교 학생들은 술렁였다. 본선은 1대1 토론 배틀이었다. 그들의 상대는 작년도 우승팀이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팀이었다. 토론 주제는 가해자 인권이었다. 외고팀은 가해자 역시 교화의 대상이며 그들의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펼쳤다. 강화고 측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주장에 치우쳐 가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비교육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미개한 방식일 뿐입니다. 상대팀 리더의 공격적인 발언은 명백히 3학년 8반을 겨냥한 것이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나동철 선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저런 큰 물에서는 안 되는군의 상대의 도발에 서준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임하늘이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인권,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교실은 저에게 사형장과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이제 와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위해 더 크게 외쳐져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저희가 제안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쳐주는 최소한의 교육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그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화이자 그들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아줄 유일한 기회입니다. 감정에 치우쳤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는 제 삶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야말로 그 어떤 통계 자료나 논문보다 더 진실한 데이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하늘의 외침은 대강당 전체를 울렸다. 날카로운 논리보다 더 깊은 진실의 힘이 담긴 그의 말에 좌중은 숨을 죽였다. 상대팀 학생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결과는 3학년 8반의 압승이었다. 그들은 결승에 진출했고 최종 발표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지킴이, 명예 가디언즈, 시스템 전국 확대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강민혁, 최도윤, 임하늘, 그리고 서준호. 그들의 목에 대상 메달이 걸렸다.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은 객석에 앉아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최고의 찬사였다. 객석 한편에서 나동철 선생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씁쓸한 경의였다.
강화도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 없이 조용했지만 버스 안은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자부심과 동료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대상 트로피는 단순한 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냉소에 맞서 지성의 검으로 쟁취해낸 그들 자신의 명예였다. 그들은 이제 몸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도 싸워 이길 줄 아는 진짜 강자로 거듭나 있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일, 이른 새벽 강화고 교문은 후배들의 응원 함성으로 가득했다. 다른 3학년 학생들이 긴장과 불안감에 굳은 표정으로 고사장으로 향할 때 3학년 8반 학생들은 달랐다.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앞둔 특수부대처럼 강서연 앞에 두 줄로 도열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작전에 투입된다. 대표로 나선 강민혁이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흘린 땀을 믿고 옆에 있는 전우를 믿어라. 목표는 단 하나, 전원 무사 귀환. 와.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비장한 결의를 품고 고사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서연은 처음으로 교문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아이들은 이제 그녀 없이도 스스로 싸워 이길 줄 아는 진정한 용사로 성장해 있었다. 수능이 끝나고 길고 길었던 고교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 발표 날 3학년 8반 교실에는 긴장감 대신 담담한 기다림이 흘렀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물론 전원이 명문대에 합격하는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성적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과거의 성적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학과 학과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준호는 우수한 체육 성적과 비약적으로 향상된 학업 성적을 인정받아 체육재활학과에 합격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도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정의로운 기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임하늘이었다. 그는 최상위권의 성적으로 서울의 명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합격했다. 그는 강서연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 과거에 자신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나는 해병대에 지원했다. 수색대로 그는 강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지난 1년간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나도 선생님처럼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운 곳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의 선언에 교실은 숙연해졌다. 그것은 그가 강서연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날 3학년 8반 학생들은 마지막 종례를 위해 교실에 모였다. 그들은 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을 강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대위님이라는 글씨와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해병대 빨간 모자를 담은 액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개의 군번줄이 함께 걸려 있었다. 그들이 영원히 그녀의 부대원임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강서연은 늘 강철 같았던 표정을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힘껏 안아주었다. 졸업식 날 교장의 마지막 훈화가 끝나고 졸업생들이 차례로 퇴장할 때 3학년 8반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단상을 향해 뒤돌아섰다. 그리고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서 있던 강민혁이 목청껏 외쳤다. 3학년 8반 전체 차렷. 영원한 대위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강당이 떠나갈 듯한 30명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졸업장 대신 자신의 청춘을 바쳐 얻어낸 명예를 가슴에 품고 강서연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강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몇 달 뒤 학기가 시작된 강화고등학교 교정 한쪽에는 리더십 교육 센터라는 현판이 새로 걸렸다. 센터장실이 된 옛 3학년 8반 교실에서 강서연은 새로운 문제 학생들의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영원한 대위님이라고 새겨진 빨간 모자 액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미션은 끝나지 않았다. 3학년 8반의 신화는 이제 강화고의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을 바탕으로 그녀는 또 다른 강철의 심장을 키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번 8반은 영원한 8반, 그들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화고등학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복도에서 담배 연기나 욕설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막연한 반항심 대신 건강한 생기가 돌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리더십 교육센터가 있었다. 옛 3학년 8반 교실을 개조한 센터는 더 이상 징벌의 공간이 아니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대이자 잠재력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였다. 센터장 강서연의 명성은 이제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교육법을 배우기 위해 다른 학교 교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올해 2학년에는 강민혁을 능가하는, 아니 그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한도현이었다. 한도현은 강민혁처럼 폭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부유한 집안 배경과 명석한 두뇌,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교활함으로 학교를 지배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학생들의 돈을 뜯어냈고 SNS를 통해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나 교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그의 곁에는 늘 차가운 이성으로 그를 보좌하는 윤태호와 그의 지시를 받아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고민재가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리더십 센터를 시대착오적인 군대 노름지라 비웃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한편 강화고를 떠난 3학년 8반의 전설들은 각자의 새로운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해병대 수색대에 입대한 강민혁은 지옥 같은 훈련을 모두 이겨내고 최고의 수색대원으로 거듭나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밤바다를 수영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구보하면서도 늘 가슴속에 강서연이 심어준 명예라는 두 글자를 품고 살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로 싸우지 않았다. 전우를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싸웠다. 사범대에 진학한 이마늘은 또래 상담 멘토로 활약하며 과거에 자신처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 능력은 많은 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는 이미 예비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기자가 된 최도윤은 거대 언론사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차렸다. 그는 펜이라는 칼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자신이 배운 정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체육재활학과에 들어간 서준호는 해부학 등 두꺼운 전공 서적과 씨름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는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학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부상당한 운동선수들의 재활을 도우며 사람을 살리는 힘의 가치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화고에 큰 사건이 터졌다. 한도현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때문에 거액의 빚을 진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교육청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강서연의 리더십 센터 또한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한도현은 교묘한 법망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SNS를 통해 학생을 사지로 내몬 것은
학교의 과도한 압박과 무관심 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강서연은 깨달았다. 한도현은 강민혁과는 다른 종류의 괴물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힘이나 군대식 훈련만으로는 꺾을 수 없는 시스템 자체를 비웃고 이용하는 새로운 시대의 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전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은 강화고등학교 교정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해병대 휴가를 나온 강민혁, 학교 축제 봉사를 위해 찾아온 임하늘, 취재를 핑계로 달려온 최도윤, 그리고 실습 과제를 위해 모교를 찾은 서준호까지. 영원한 8반의 핵심 멤버들이 강서연의 호출을 받고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그들의 눈빛과 분위기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오랜만이다. 제군들. 강서연이 리더십 센터에서 그들을 맞았다. 대위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의 경례 구호는 변함이 없었다. 강서연은 현재 학교가 처한 상황과 한도현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상대는 너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악랄하다. 힘이 아닌 시스템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싸운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강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대위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대위님의 부대원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학교 축제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한도현과 그를 따르는 2학년 문제 학생들을 리더십 센터로 소집했다. 한도현은 코웃음을 치며 마지못해 센터로 들어섰다. 그는 강서연의 군대 노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직접 확인하고 조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강서연이 아니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강민혁, 단정한 정장 차림의 최도윤, 부드러운 미소의 임하늘, 그리고 듬직한 체격의 서준호. 전설로만 듣던 강화고의 수호자들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지금부터 리더십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강민혁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한도현의 패거리들이 술렁였다. 프로그램은 4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민혁의 절제와 책임. 그는 해병대 수색대의 혹독한 훈련 영상을 보여주며 진정한 힘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두 번째, 임하늘의 공감과 소통. 그는 자신이 겪었던 학교 폭력의 상처를 담담하게 고백하며 언어와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한도현의 패거리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최도윤의 진실과 책임. 그는 자신이 과거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디지털 세상에서의 익명성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현실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한도현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불법성과 조작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의 숨통을 조여갔다. 마지막, 서준호의 보호의 가치. 그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강한 힘은 약자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한도현은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들은 힘으로 자신을 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증명해낸 진짜 강함으로 그의 비뚤어진 신념과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강민혁이 한도현에게 다가갔다.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주먹을 쥐지 않았다. 그는 리더십 센터 한쪽에 마련된 암벽 등반 코스를 가리켰다. 저기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내기하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것은 힘겨루기가 아닌 의지의 대결이었다. 한도현은 자존심 때문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과는 싱겁게 났다. 강민혁은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게 암벽을 올랐고 한도현은 얼마 못 가 팔에 힘이 빠져 추락방지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강민혁은 꼭대기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한 번도 내 힘으로 정상에 올라본 적이 없지? 늘 돈과 머리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섰을 뿐에 그래서 넌 진짜 세상을 몰라. 땀 흘려 무언가를 성취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세상을. 그 순간 한도현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후 한도현은 경찰에 자수했고 피해 학생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의 패거리들은 해체되었고 강화고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영원한 8반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신화를 썼다. 그들은 이제 강화고를 넘어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빛의 파수꾼이 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리더십센터 창밖으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한도현과 그의 옛 패거리들이 새로운 리더십 훈련 일원이 되어 땀 흘리며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을 휴가를 나온 강민혁과 주말을 반납한 임하늘, 최도윤, 서준호가 함께 달리며 지키고 있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이끌고 신화가 또 다른 신화를 낳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의 책상 위, 영원한 대위님이라는 빨간 모자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미션은 그리고 그들의 신화는 이곳 강화고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